먹을래요. 이거 몰래. 안 먹을래요. 한번 보자. 안 먹어. 요즘에 발달 장애인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보면서 이거 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많지.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그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가나. 애는 원래 그렇다지만 부모가 더 마음이 힘들지. 부모는 어떻게 지내나. 주 보호자가 언젠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본인 정작 어떻게 될지. 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는지 좀 도움이 없을 때도 생활하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장애인인 28살 황인섭 씨도 지난해 말부터 독립해서 다른 장애인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환경 미화와 사무 보조도 척척 해내고 틈틈이 자판 연습으로 자기 개발을 합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의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장애인 운동의 이념이자 정책 패러다임인데요. 자립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회 적응 능력과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발달 장애인들에게 보호와 지원 없이 완전한 독립과 자립은 어떤 걸까요? 함께 사는 세상, 발달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건숙 씨를 만났는데요. 그녀가 사회복지사가 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가 뭘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애가 시각장애이면서 발달을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의 케어가 조금 필요한...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되죠.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원사 선생님이나 형제라든가 혼자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시각하고 발달하고 같이 중복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중증 발달 장애인 아들을 돌보던 50대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홀로 감당하기 힘든 간병 부담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루 온전한 내 생활을 좀 하고 싶다. 하루라도 온전한 내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자립하고 독립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필요하죠. 자립을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립을 하고 있으면서 뭐 형제나 다른 가족들의 지원을 받는 거와 전적으로 부모만 믿고 있다가 만약 부모 사고가 되면은 그게 너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생활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범해 보이는 한 주택가에 특별한 가정이 있는데요. 바로 발달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사회복지사인 제가 도와주어서 자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설거지장 뭘 누구지요? 그다음에 청소기 오늘 누구지? 청소기? 매일매일 익숙한 듯 알아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귤을 딱 내주는데 이라고 있더라고요. 귤을 까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집에서 귤을 또 닦아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밥을 딱 먹고 나면 상을 딱 닦고 청소기를 딱 돌리고 말을 안 해도 제가 뭘 하면 옆에 와서 도와주겠다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립을 했을 때 자기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설거지, 청소, 자기 옷 관리, 그다음에 세탁기 돌리는 거,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밥솥 하는 거, 뭐 자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 이 모든 것들. 들어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간판이 없잖아요. 이렇게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장애인 시설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으면 친구들이 들락날락 그러면서 저 친구들은 장애인이구나 하는 낙인이 지키잖아요. 그 낙인을 없애고 이 친구들이 온전하게 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인으로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똑같은 단독주택에서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사회 일원으로. 이렇게 함께하며 또 다른 가족이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15년? 여기 15년? 네.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만큼 먹었죠. 저도 이렇게 나이가 이만큼 먹은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맨날 우기만 울었고요. 거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와서 이제 많이 밝아지고 말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오늘은 마음을 가다듬고 예의를 배우는 다도 수업이 한창인데요. 마치고 사색을 보고 한모금하고 들어오시고자 하는 대기분은 많으신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많이 만들면 되는데 이게 이 집이 일단 집이 문제예요. 이 시설 지금 부산도 집값이 비싸잖아요. 집을 누가 내 돈 들여서 몇 억짜리를 뭐 무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202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부산시의 경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74개에 1,34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현재 공동생활가정 38개소에 138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수와 입소 인원에 있어서 전국 7위 수준입니다. 부산시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와 입소 인원이 적은 것으로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산에 어르신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돌봄 지원주택도 생겼는데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도담하우스는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 지원주택입니다. 회사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되어 가면서 부모님들과 장애인분들의 어떤 자립 욕구가 좀 많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자립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일 처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집안 곳곳은 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설계로 돼 있었는데요.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담당자의 휴대전화에 바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 있습니다. 어? 아, 높낮이가 돼요? 어머, 대박. 아무래도 이제 단순하게 주거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세 분이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그리고 이 지역의 이웃들인 돌봄 활동가들이 계속 방문하면서 이 공동체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하겠죠. 교수님, 그러면 예.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이 그룹홈이 앞으로 어떤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크게 이제 시설, 인력, 인식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이용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재활교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이 말 그대로 지역사회 안에 있는 보통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근 지역사회의 비장애인들이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애들은 너무 순진하거든요. 딱 올바르게 살아간다.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원칙대로 사는데 그런 애들로 뭐 이용을 해갖고 애들 지받고 먹는 거에 장난치고 난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치가 떨려. 근데 그런 애들로 조금 많이 좀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좀 보호해주면 좋겠어. 연민과 차별의 시선이 아닌 동등한 눈높이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요.